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 베트남.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 호찌민의 아침 풍경은 일터로 향하는 오토바이 군단으로 장관을 이룬다. 그리고 그들 속에 29 청년 양원석 씨가 있다. 여기 친구들 보면은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서 자고 가는 애기들도 되게 많아요. 사람이 다 적응하는 것 같이. 원석 씨는 베트남 의류업체 신입사원이다. 한국의 여느 출근 시간과는 달리 오전 6시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회사. 여기는 식당이에요? 식당은 아니고 간이 매점 같은 거라서 아침에만.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 직원들 대부분은 회사에서 마련한 간이 매점에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데 기본 메뉴는 베트남의 대표 음식 쌀국수이다. 제가 면이랑 고기랑 국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혼자 먹는 것도 좋아해서 밖에서 주말에 있을 때도 혼자서 식당 같은 거 혼자서도 많이 가고 그래요. 식당을 둘러보니 원석 씨와 비슷한 또래 청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젊은 인력이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베트남은 2010년 이후 섬유, 의류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출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물론 대만, 홍콩,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의 제조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추세. 세계가 베트남의 경제적 가치를 읽은 것이다. 원석 씨가 속해 있는 곳은 아웃도어 의류 개발팀. 새롭게 선보일 옷이나 가방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그의 업무이다. 일 하기 전에 오늘 해야 될 거 쭉 써놔서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하려고 써놨거든요. 제가 까먹고 일이 뒤죽박죽 많아서 까먹고. 하루 스케줄을 정리하고 메모하는 습관은 평소 꼼꼼한 그의 성격 때문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원석 씨가 처리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뭐 샘플 제 시간에 맞춰서 나가게 해야 되는 것도 어쨌든 샘플링하는 거라. 예. 그리고 뭐 여기서 크고 작은 뭐 물건 같은 거 구입하거나 새로 사람 뽑을 때 어쨌든 최종 승인 권한은 저한테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크고 작은 공사나 뭐 같은 거 일 진행할 때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입사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소속 부서의 사업 보고까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원석 씨. 베트남에서의 일은 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준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주었다. 잠깐 미팅이 있어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윗선에서 내려온 긴급 호출. 긴장이 앞설 테지만 회의실로 향하는 원석 씨의 뒷모습에선 사뭇 차분함이 느껴진다. 임원진 동석하에 회의가 소집됐다. 신입사원으로서 결정하기 쉽지 않은 중요 사안들. 베트남에서의 그의 하루는 아마도 한국에서의 몇 년치 경험과 같지 않을까? 한 사람의 한국인이 1000명을 관리를 합니다. 물론 그 경영 능력까지 처음부터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러할 정도의 의지와 기본은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한다. 외국에서 찾아온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을 응대하는 일도 원석 씨의 몫이다. This is a total cycle of our sample loan. So when you give a draft information about the new sample, so the development is cycle by cycle. 최근 들어 베트남 제조 공장엔 외국 바이어들의 주문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신규 바이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만들기 전에 어떤 환경에서 자기네들 가방이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바이어들이 많아서 개발실을 한번 봐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작업 환경을 거쳐서 작업 공정을 거쳐서 가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안내를 해주고.
중국 쪽에 자리 잡고 있던 세계 각지의 제조업체들은 물가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베트남으로 터전을 옮겼다. 원석 씨가 다니는 회사도 그중 하나인데 제조 공정은 기존과 같지만 베트남이라는 현지 문화에 맞춰 새롭게 익혀야 할 것도 많다. 배울 게 엄청 많죠. 항상 배워야 되고. 다른 관리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앉아 있으니까 가끔 베트남 직원들이 말하는 걸 모를 때도 있고. 이곳엔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공장 시스템을 한눈에 꿰고 있는 베테랑 직원들도 많다. 틈나는 대로 그들과 소통하며 공정 시스템과 노하우를 배워나가는 원석 씨. 네, 이쪽으로 쭉 나가면은 그 라인이 끝나는 거거든요.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그에게 일터는 최선과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도전의 장소이다. Thì nói chung là tại ở trong Bung Cúc á, thì là đa số thì mọi người đều nghĩ về nhân viên Hàn Quốc tốt, không có vấn đề gì, làm việc thoải mái và thuận. Làm tốt thoải mái này kia rồi không có bận này kia đâu. Giống như không có áp lực đúng không? Đúng rồi. Vì khi hiểu được tính chất của công việc thì nói sẽ dễ hiểu hơn. Khi mà biết được công việc đó làm như thế nào thì nói sẽ dễ hơn. 베트남 현지 직원들에게 좋은 동료이자 좋은 상사로 인정받고 있는 원석 씨. 하지만 그에겐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베트남어다. 서툴은 베트남어에 영어까지 섞어가며 의견을 전달해보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다. 언어 문제는 앞으로 원석 씨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지만 현지 문화에 제대로 젖어들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나라였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연 7%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는 베트남. 꾸준한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베트남은 2015년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 및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세계의 제조 무역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선 출근이 빠른 만큼 퇴근도 빠르다. 원석 씨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오후 5시. 해가 지기 전이지만 베트남에서의 그의 하루는 이렇게 지나간다. 밤에 보면은 되게 멋있게 나와요. 하루의 끝에서 원석 씨는 매일 생각한다. 이곳 베트남의 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너무 빤히 보였어요. 미래가 이제 성장하는 것도 많이 더뎌지고 앞으로 되게 불안한 미래라고 해야 할까요? 실업 문제 맨날 대두되고 설사 대기업 흔히 말하는 남들이 좋아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도 얼마 안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에 들어가도 그렇게 막 전망이 좋은 건 아니고 한국에서 진짜 죽기 살기로 해도 결국에는 이 선 이상을 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넘을 수 없다. 침체된 경기, 얼어붙은 한국의 구직시장.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곳을 통한 취업과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 촛불을 떨어뜨려 주는 것 같습니다. 원석 씨가 베트남에서의 일을 선택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지난 9월 해외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재외 동포들의 축제 15차 세계 한상대회가 막을 열었다. 네, 안선우 청년의 열정의 온도는 59도입니다. 이번 대회에선 해외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공개 오디션도 진행됐다. 한상 기업인들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 취업에 관한 멘토링이 오가는 시간. 인터뷰를 진행하며 즉석에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기도 한다. 혹시 어떤 회사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신발을 만들어서 스프링 슈즈라는 아주 독특한 슈즈를 만들어서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자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긴 충분한 시간이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열정을 갖고 겁 없이 정말 우리는 두려워서 못하는 일을 두려움도 없애고 전 세계에 나가고 또 경험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오겠다고 하다가 주변이나 부모님들이 그런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에 가면 힘들지 않겠냐 생각을 했지만 지금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대 수출 시장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은 해외 취업의 현실과 미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관리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그 문화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만이 근무하시기 수월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해외 시장을 종횡무진할 우리의 청년들. 이들은 아주 높이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 신흥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60세 이후에 70세 이후에 8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눈에 드러나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강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베트남에서 취업 준비를 함께했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노이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5년 차가 됐거든요. 그래도 이제 4년 차 사기 선배이고 영상제가 저랑은 모기. 근데 저는 베트남 올 때부터 안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훨씬 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생활이 좋고. 이곳에 오기 전엔 이런저런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본 베트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넘쳐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기회의 땅이었다. 한국 청년들의 시선 속에 담긴 베트남은 인생의 승부를 걸 만큼 흥미진진한 나라다. 한국에서는 생활을 그냥 유지하는 거지 좀 뭔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느낌? 노후 준비해야 된다, 뭐 해서 뭐 결혼 준비해야 된다 이런데 여기서는 최소한 준비가 아니라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한국보다는 충분히 더 발전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원석 씨. 자, 아빠랑 다? 뭐 아픈 데는 없고? 아빠가 입으로 아프게 힘들어서 이제 못할 것 같아. 아빠가 그래. 힘들다는 부모님 말에 걱정과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믿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원석 씨는 더욱 힘을 낸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 차들이나 오토바이 가는 거랑 배들, 화물선들 지나가는 거 보면은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생각 들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미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나라를 선택한 한국 청년 양원석.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 좀 효도하고 싶고 학교 같은 거 지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고마움의 표시 같은 거 하고 나이 먹어서는 그런 데서 봉사활동하면서 살고 싶은 게 꿈입니다. 기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라 믿는 청년들. 낯선 곳에서의 두려운 시작을 이해와 공존으로 헤쳐간다면 그 기회는 곧 성공이라는 타이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